도형과 도형의 만남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적 영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였습니다. 도형 심리 검사를 하다 보면 도형과 도형의 만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형을 각각 각자의 위치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형 안에 도형을 그리고 또 도형과 또 가까이 또 도형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예시 몇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 화면과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네모 안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네모, 세모 안에 동그라미 이 도형들은 지금 예시로 지금 그려 넣은 거니까 다른 도형들도 이런 게 있다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운데 안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는 게 아니라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들은 어느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을 때는 어떤 해석인 거고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을 때는 어떤 해석인지, 세모 안에 동그라미 있을 때는 어떤 해석인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모 안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진 도형이다. 마음이 따뜻하다. 뭐 모든 일을 조리 있게 잘한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되게 과묵하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복합 도형의 해석을 좀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도 도형과 도형의 분석을 할 때 복합 도형을 좀 활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마찬가지 도형 안에 도형이 있는 것도 복합 도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네모 안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어떤 도형 안에 도형이 있을 때는 이 큰 쪽, 네모라고 봤을 때, 네모가 제일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동그라미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플러스 동그라미의 도형의 복합 기질을 가지고 좀 더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가 되게 안정을 주는 도형이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진 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큰 도형과 작은 도형, 그러니까 큰 네모와 작은 네모 중에 작은 네모가 내 마음이잖아요. 그 내 마음 안에 아주 예쁘게 올바르게 정사각형과 동그라미 같이 있을 때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도형이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는 도형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하다, 모든 일을 조리 있게 잘한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과묵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도형입니다. 근데 이 도형이 만약에 아래 지방, 그러니까 뭐 저희가 9가지 영역을 나눴을 때 7, 8, 9자리에 있게 되면은 마음이 아직 따뜻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 모든 일을 좀 조리 있게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고 되게 관계 중심적이다. 왜냐면 동그라미 자체가 사람을 뜻하잖아요. 먼저, 그 앞부분과 좀 다른 건 네모는 나의 공동체를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또 네모의 자체의 특징이 안정, 또 평안, 그런 뜻인 거고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사람, 환경,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말을 잘하고 동그라미 네모니까 그게 관계 중심적이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낙천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전 영상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와 네모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긍정적이고 약간 이 사람 중심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좀 더 보고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모 안의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한다. 이렇게 개성이 강하다, 관계중심적이다, 목표적이다. 이 목표적인 것과 한 번 마음 먹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삼각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있는 경우는 다혈질이 개발된 상태로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그라미와 세모, 되게 와일드하고 되게 활동적이고 제일 외향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뜻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네모 안의 세모는
정직하고 진실하다. 또 단계적 성장의 목표를 둔다. 이 단계적 성장의 목표를 두는 건 이야기는 네모 플러스 세모의 복합 도형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모의 장기적인 계획 안에 삼각형이 할 수 있는 행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장을 목표를 좀 둘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분히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겹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동그라미가 더 개발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도형은 오른손잡이의 기준입니다. 왼손잡이의 기준이 된다면 네모가 더 개발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오른손잡이의 기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더 개발된 상태, 또 오른쪽이 좀 더 개발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배려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인정 욕구가 강한 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형들을 좀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네모 위에 삼각형, 또 나머지는 S 위에 네모, 뭐 세모, S 위에 세모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 위의 세모 같은 경우는 꿈, 목표, 철저한 준비, 그러니까 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진력이 있다, 뭐 상생한다, 역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도형입니다. 왜냐면 밑에 네모의 안정, 네모 위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뭔가 어,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서 삼각형의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추진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게 되면 S가 세 개잖아요. 이게 1차 도형으로 세 번 그린 도형일 수도 있고요. 꼭 세 번이 아닌 S가 하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 하나 위에 네모, 뭐 S 하나 위에 세모라고도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S 위에 네모가 있는 경우는 자신의 일에 고민이 되게 많다. 왜냐면 S와 S 위에 네모가 있는 게 되게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S는 무엇이죠? 감정, 감성, 뭐 생각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모는 또 지식, 또 공동체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 위의 세모 같은 경우는 꿈과 야망이 있지만 운명적으로 뭐 추진이 안 된다. 뭔가 약간 창조, 예술, 영성이 약간 더 붙들고 있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위에 세모나 세모 위에 동그라미, 뭐 세모 위에 네모 이런 도형들도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정적이거나 좋은 방향이 아닌 약간 좀 안 좋은 쪽 방향, 뭔가 불안한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위에 세모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한다. 이 동그라미 자체가 사람 또는 환경이죠. 환경은 이꼬르 돈에 좀 가깝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좀 가까운 게 동그라미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각형 위에 동그라미는 목표가 있지만 환경이 약간 불안한 부분,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렵다. 또 환경 이꼬르 재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약간의 포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네모도 마찬가지죠. 삼각형은 꿈, 목표, 뭐 일 등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꿈과 목표가 있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 산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이라면 목표가 있지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안에 S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보게 되면 동그라미 안에 S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동그라미 안에 S가 간격이나 봤을 때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다면 약간 정상적인 도형,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나 아니면 또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제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S가 크면은 약간 좀 더 근심이나 고통이 나타날 수 있고 S가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속마음을 내비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점점 더 S가 커져서 동그라미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다. 이 현실이란 얘기는 이 자그마한 네모,
저희 큰 네모와 작은 네모 중에 작은 네모가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참고로 예시로 하나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도형은 제가 수업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던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보게 되면 크게 봤을 때 라이프 쇼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라이프 쇼크로 볼 수 있느냐? 그 수업 영상을 참고해 보면은 라이프 쇼크 도형 중에 이러한 도형이 있어요. 보면 S의 끝에 동그라미가 만나고 또 끝에 세모가 만나요. 그래서 경우 이 S 밑에 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는 상처, 삼각형은 이 현재에 나타나는 상처인 거죠. 근데 옆에 실제 봤던 도형을 보게 되면 끝에 S들이 다 만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끝이 S가 붙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과거에 감정, S에 관련된 상처가 발생함으로써 그런 상처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에도 다 영향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형들을 봤을 때 도형이 잘 붙어 있는지, 어떤 도형이 어떻게 만나 있는지를 보시면 아마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